강진의 옛 이름인 탐진의 탐, 신라의 라. 신라시대에 뭐 죽죽이라는 사람이 중령으로 가면은 죽죽 떨어지고 추풍령으로 가면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중고 동정호 남쪽 지방 지름 기후 온화 농사 주읍. 지난 시간에 하천 유역 그리고 산지 등으로 생활권과 지역권을 나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남, 호서, 영남, 영동, 영서, 관동, 관북, 관서 등등의 지역 구분도 대체로 산과 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숙한 남쪽부터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반도 지역을 구분하기에 앞서서 삼다도라고 불리는 이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주는 원래 탐라라고 불렸습니다. 탐라가 왜 탐라로 불렸는지는 썰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남 강진의 옛 이름인 탐진의 탐, 그리고 신라가 한반도 일부를 통일하고 제주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신라 왕이 붙여준 신라의 라를 합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고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춘이 지은 해동 역사에서는 도를 우리말로 섬이라고 하고 국을 우리나라 말로 나라라고 한다. 탐, 섭, 담 이 세 음은 모두 섬과 비슷하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말들, 이 풀이에 따르면 탐라는 결국 섬나라가 되죠. 뭔가 그럴듯하죠? 제주란 말은 고려시대 때부터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건널 제자를 쓰는데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제주도 탐라도에 있던 탐라국 이라는 고대 왕국은 고려시대까지도 한반도의 왕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에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편입이 되죠. 탐라, 제주란 이름은 조선시대까지도 혼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상도를 가리키는 영남이라는 말은 고개 남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백산맥을 넘기 위한 고개인 조령과 중령 남쪽에 있는 지방이라 그래서 영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조령은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 사이에 있는 고개예요. 그러니까 문경에서 새도 넘기 힘든 고개다라고 해서 문경세제라고 불렸죠. 중령은 경북 영주랑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신라시대에 뭐 죽죽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닦았다라고 해서 중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고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추풍령입니다.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소백산맥에서 가장 낮은 고개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추풍령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평지보다는 높다 보니 한여름에도 가을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추풍령이라고 불립니다. 조선시대의 한양과 동래, 지금의 부산을 연결하는 영남대로의 주요 고개는 가운데 있는 조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은 좌로, 그리고 중령은 우로로 이용이 됐어요. 옛날 옛적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영남 선비들 사이에서는 중령으로 가면은 죽죽 떨어지고 추풍령으로 가면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문경세제, 조령으로 가면은 경사를 전해듣고 새처럼 비상한다 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경상도란 말은 지역의 양대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온 말입니다. 다른 도들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의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말이죠.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은 경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대구랑 경상북도 지역은 영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영남대학교는요 경북 경산에 있고요, 경상대학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젖줄은 낙동강입니다. 신라시대 수도였던 경주 권역 정도를 제외하면 상주부터 대구 그리고 부산 김해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낙동강 유역에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톨이, 그리고 아싸를 뜻하는 낙동강 오리아라는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래는 다양하다고 해요. 낙동강 갈대숲에 이 장마철이 되면 오리알이 떠내려가는 모습에서 따왔다라고도 하고, 6.25 전쟁 때 낙동강에 떨어지던 포탄,
또는 그 포탄을 맞고 쓰러지는 북한군을 보면서 야 저기 낙동강 오리알 떠내려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서쪽에 있는 전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라도는 우리가 호남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호수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 지방이라고 불리는 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정확히 뭐지? 라는 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이 호수는 한반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인공 저수지로 불리는 전북 기임제의 벽골제라고도 하고요. 또는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에서 따왔다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썰은요,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소정방이 중국 동정호 남쪽 지방처럼 기후 온화 농사 주읍이라고 해서 유래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전라도는 고려 때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던 명칭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호남 평야와 나주 평야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손꼽혀요.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세수, 그러니까 세금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전라도 지역에서 거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전라북도에 있는 호남 평야의 젖줄은 만경강과 동진강입니다. 약간 그 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곳이랄까? 이 지역은 백제시대 때부터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김제, 벽골제, 정읍, 눌제, 그리고 익산의 황등제 등등의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 평야의 젖줄은 바로 영산강입니다. 나주 지역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강도 있고 바다와도 접해져 있어서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 앞마당을 털러 왕건이 나주까지 침공을 했었죠. 자, 그럼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는 우리가 호서 지방이라고 합니다. 충북 제천의 호수 의림지의 서쪽에 있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 서쪽에 있어서라는 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호서라는 말은요,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안 쓰이긴 해요. 그런데 호서 지역은 우리가 한반도의 중부 지역으로 꼽힐까요? 남부 지역으로 꼽힐까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영남, 호남과 함께 삼남 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기후나 농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남쪽 지방, 남부 지방이랑 묶이는데 은근히 이 지역이 수도권이랑 많이 엮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인 경기 지역이랑 묶여서 기호지방이라고 불렸는데, 뭐 삼국시대에는 한주, 한산주라고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양광도로 같이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호지방에서 태동한 기호학파가 영남에서 만들어진 영남학파와 함께 조선 정치와 학계를 주름 잡았죠. 충청이란 말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충청도 명칭은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뭐 충청도, 충공도, 청공도, 청홍도, 공홍도, 공청도, 홍청도, 충홍도, 충공도, 홍청도 등등. 청주, 충주, 공주, 홍주 이 네 도시 중에 두 도시를 따면 4시2 그리고 앞뒤가 바뀌면 2를 곱해서 4, 3, 2, 1 곱하기 2 하면은 12가 나오잖아요. 네, 이 12가지 중에 10가지가 쓰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었냐? 사후적인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한양과 가깝다 보니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기 쉬웠던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심지가 이 충청도에 제대로 없지 않았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네 도시 모두 1905년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전역이 생긴 대전에 모두 다 압살당하죠. 그리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때문에 모든 다른 도시들이 다 압살당하고, 남한에서 따스한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리키는 호서, 호남, 영남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양, 그러니까 서울과 개성으로 대표되는 경기 지방과 백두대간의 중심인 관동 지방으로 지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